안녕하십니까, 하자남자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많은 투자를 한 부분이 이제 자전거인데,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전거라는 게 참 접근하기가 쉬운 취미이자 운동이 되는데, 두 바퀴가 주는 매력들이 있죠.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있고 좀 뭔가 자유롭다. 이동할 때 많은 풍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몸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걷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이동하기 편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탔는데, 비싼 자전거들을 타봐야지라고 생각한 건 29 정도부터 한 12년 정도 됐어요. 로드를 한 15대, 14대 정도 기변을 해보고, 물론 로드라고 해서 뭐 다 기준이 있겠죠. 근데 클래식 로드부터 해서 뭐 기암부터 해서 크롬올리 플레임 로드도 타봤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겠죠. 브롬톤만 한 7대 정도 타봤고, 유사 브롬톤도 한 두세 대 정도 타봤고, 남의 걸 타봤다 이게 아니라 제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실험해보고 겪어보고 싶어서 이제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봤는데, 지금도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많이 못 타는데, 첫 번째로 로드 자전거가 2대가 있고, 그리고 전기 자전거도 한 대 있고, 미니벨로도 한 대 있고, 그리고 유사 브롬톤도 한 대를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전거는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간과하고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피팅이라던가 탈 때 자세라던가, 그 다음에 타는 방법까지도. 특히나 이제 로드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차로 치면 스포츠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엔진을 가지고 가는 건데, 나 이만큼 엔진이 세,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달리기에 적합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들보다 엄청 빠르죠. 그래서 자전거는 빠른 게 장땡이야, 한국 30 이상 찍어, 네가 나보다 못 달리면 나보다 못 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렇게 넘기기가 쉬운데, 자전거라는 게 많은 종류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픽시도 타봤고, 미니벨로도 타봤고, MTB도 타봤고, 많은 장르들을 조금씩 타봤는데, 로드가 가장 아무래도 멀리 가고 빨리 가는데 제일 좋은 자전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로드 사이클로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아무것도 모르고 입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리가 쉽게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게 잘못돼서 좀 몸에 무리가 간다거나,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자전거를 접해보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전문가들과 되도록이면 상담을 하시고 좀 배워가면서 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자전거가 아무래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운동이고 취미이다 보니까 사람들 기준에 많이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뭐 자전거는 동호회 사람들이랑 타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으신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어떤 취미든지 간에 초반에 사람들과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타는 부분은 정말 좋고, 실력도 빨리 늘고 좋은 지식들도 많이 얻게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훈련 시간이라던가 뭔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혼자서 생각해보고 운용해보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면, 너무 나중에는 괴리감이 드는, 내가 지금 뭐하러 이렇게 타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돈을 쓰고 있나, 이런 괴리감에 빠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사람들과도 같이 하지만 내 나름대로 자신의 생활 밸런스를 좀 맞춰서 취미 생활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 들고요. 장비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전거가 엔진이 맞긴 하죠. 엔진이 사람이 이제 굴리는 거니까 내 엔진을 올리면 되지만, 내 엔진보다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장비겠죠.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진다거나 구름성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기아가 케이블이냐 전동이냐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의 좀 시간 갭 차이가 있어서 무시하지 못하는 이제 실력의 차이가 또 나게 되고,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내리막을 내려갔을 때 손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디스크로 많이 전향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내가 손이 아파서 운영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보다는 더 유연하게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장비빨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들 보면 자기가 기암 타고 자기가 좋은 걸 타면서 장비빨은 상관이 없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근데 돈을 왜 그렇게 드리겠어요? 돈을 뭐 솔직히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쉽게 드리나요? 근데 휠 가격 보면 뭐 2, 300, 4, 500 우습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난 그냥 이뻐서 산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기본일 끼고 따라오라 그러면 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일을 껴도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 좋은 장비에 본인의 몸이 적응이 돼서 자기가 엔진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력은 더 떨어지고, 왜냐면 장비가 좋으니까 잘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좋아졌나 보다, 너무 열심히 안 타도 되겠다. 기본적으로 훈련이 목표이신 분들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되죠.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그 우체부 아저씨랑 사이클 선수랑 대결을 해서 서로 다른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렇게 엘리트급 선수도 우체부 아저씨를 이기지를 못해요. 자전거는 엔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장비빨을 이기려고 하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성비에 대한 얘기인데, 가성비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성비의 기준이 나뉘게 되는데, 가성비라는 게 어떤 분은 무조건 싼 거에 기준을 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구성에서의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급 기능에 대한 가성비를 두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냥 싼 것만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케이블 구동계나 전동 구동계나 나는 케이블에 상관없다. 근데 전동과 케이블을 다 타보신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랑 그게 아닌 경우랑, 그리고 나는 캐리퍼 브레이커가 더 좋아, 디스크 필요 없어, 그것도 운용해보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냥 나는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러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가성비를 생각하실 때 본인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를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아보시려면 시승하는 자전거들을 많이 구경을 다니신다던가, 그리고 자전거는 또 사이즈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시는 자전거를 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하다못해 자전거를 살 때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갈아야지, 아니면 뭐 안장은 기본적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자전거를 오래 타신 분들은 어떤 자전거를 사더라도 그냥 그 상태로 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가성비만 찾아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이중지출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쪽에 허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 가성비에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AS인데, 이제 AS 같은 경우에도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들을 많이 팔아보고 했던 자전거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걸 팔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자전거를 출시를 한 거랑, 그냥 중국에서 싸게 떼다가 이거 뭐 강성도 괜찮고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냥 팔면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전거를 AS 할 때 보면 알게 되는데, 진짜 무조건 싸게 만들어서 한 경우에는 AS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비틀거나 좀 임시 방편으로 만들게 되고, 그런 회사들은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자전거에 안 좋은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갔더니 임시 방편으로 막 이렇게 해놨다, 다음에 또 안 좋으면 또 다시 오세요 그러고 참고 이제 타다가 갔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아니면 회사는 있는데 그 모델이 없어져가지고 AS가 불가하다던가, 이제 그런 AS 기간을 넘겨서 자전거를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논할 때 이제 AS 부분에서 첫 번째로 자전거의 완성도, 그리고 두 번째로 AS를 얼마나 여러 군데에서 받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자전거는 무게와 성능이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신 분들이나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가벼운 자전거라고 해서 현혹을 시키고 내구성이 안 좋아서 좀 잘 고장난다던가, 좀 부품이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가지고 가성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